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기아 EV6 발표회에서 각 모델의 안팎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EV6는 기아의 새 전기차죠. 아이오닉에 이어서 이 GMP 플랫폼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아의 전기차고요. 역대 기아차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아 친환경차의 새 시작이기도 하죠. EV6는 아이오닉 5와 플랫폼이 여러가지 부품들을 공유를 하지만 성격은 좀 구분이 됩니다. 아이오닉 5는 레저 또는 패밀리카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EV6는 좀 스포티한 운동 성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따라서 출력도 더 높고 실내의 패키징이나 편의 장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에 비하면 이 라인업이 좀 더 세분화가 됐어요. EV6의 라인업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GT 라인, 그리고 GT 총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롱레인지와 GT 라인, GT 3가지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GT 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요. 가장 고성능 모델인 GT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스탠다드가 4천만원대 후반, 롱레인지가 5천만원대 중반, GT 라인이 5천만원대 후반, 그리고 GT는 7천만원대입니다. 참고로 1회 충전 거리는 유럽 기준으로 500km 이상인데 국내에서는 45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는 1회 충전으로 가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죠.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5와 비교하면 EV6의 외장 디자인은 좀 더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5에 비하면 이 차는 좀 더 스포티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이나 그 쉐이프가 다 스포티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일반 모델이고요. 일반 모델의 경우만 해도 저는 이게 충분히 스포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아에서는 새로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많아요. 특히 이 차는 그 외장 디자인의 디테일보다는 뭔가 그 라이트가 조금 더 화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에 적용된 주간등을 보면은 저 주간등이 이제 위아래로 두 줄이잖아요. 저게 다른 기아차에 쓰이던 것보다 훨씬 좀 스포티하고 세부적으로 봐도 저게 몇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어갖고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특히 방향지등을 켜면은 저 점등되는 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멀리서도 눈에 좀 잘 띄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는 GT 라인인데 확실히 일반 모델에 비하면은 앞쪽의 디자인이 좀 더 디테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범퍼 하단 쪽의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인테이크 쪽의 디자인이 좀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실내에서 봐서 그런지 실제 차 폭보다 시각적으로 더 차가 더 넓어 보여요. 그리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크로스오버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긴 한데, 크로스오버라기보다는 약간 좀 외관을 좀 높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차체 사이즈는 아이오닉 5와 거의 비슷한데 대부분의 기아차 그렇듯이 전장은 아이오닉 5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전폭은 비슷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차가 전고가 두드러지게 낮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에 비하면은 더 이제 스포티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실루엣이 나오죠. 반면에 전장은 더 길지만 휠 베이스는 더 짧아요. 아이오닉 5보다. 그래서 이 차 차체 사이즈를 종합을 해보면은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중간적인 그런 사이즈고요. 반면에 휠 베이스는 팰리세이드와 거의 동일하죠. 참고로 일반 모델과 GT 라인은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차를 크로스오버로 규정을 한다면은 이 후면의 디자인이 꽤 좀 개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크로스오버가 좀 달라요. 결정적으로 이 차가 보통 이제 햇집의 형태의 차들은 승용차든 SUV든 리어 와이퍼가 있잖아요. 이 차는 와이퍼가 없어요. 저 위에 그 스포일러를 보시면은 저런 이제 공기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물방울이 최대한 안 맺히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쪽 또는 트렁크 리드 쪽의 그런 디자인은 뭔가 스팅어의 크로스오버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가 좀 스팅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저 테일램프는 양쪽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 차는 좀 유독 더 길죠. 이렇게 측면까지도 테일램프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아래쪽의 그런 디자인은 저희가 약간 좀 움푹 패여 있는데 저거는 K8과 좀 그런 비슷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EV6 저 레터링 그 폰트도 기아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요. 참고로 일반 모델과 GT 라인은 저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GT 라인이라고 배지도 붙고요. 참고로 EV6는 앞뒤에 웰컴 라이트도 있는데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차문을 열면은 위에 있는 그 라인이 순차적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차문을 열면은 이 위에 있는 스포일러 요 아래쪽에 여기에도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명이 들어오면은 이 펜더 쪽에 이 볼륨을 살아나게 이렇게 비추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GT고요. 이거는 내년에 나올 차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면의 얼굴은 이제 방금 보신 GT 라인과 이제 거의 같고요. 근데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저 타이어 같아요. 이제 휠 타이어가 더 크다 보니까 확실히 일반 모델에 비하면은 시각적으로도 좀 더 스포티해 보이죠. 그리고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저 파란색이 가장 예쁘긴 한데 이런 약간 무광 실버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는 이게 지금 야외에 있어서 그런지 안에 있는 차와 대비해서 뭔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밖에서 보니까 좀 더 그 뒤에서 봤을 때 부피감이 있고요. 그리고 무광 이 색상이 좀 더 존재감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RX, 사이즈는 25에 45와 20입니다. GT에는 21인치가 들어가죠. 그리고 GT는 타이어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고요. 사이즈도 25에 40ZR 21로 한 사이즈가 더 큽니다. 브레이크도 다르고요. 참고로 도어 핸들은 플러시 타입이고요. 이제 키를 가진 사람이 차문을 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예, EV6는 안팎 디자인 모두 기아에서는 새로 선보이는 디자인이 많아요. 물론 기존의 내연기관과 부분적으로 좀 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실내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그 레이아웃이 기아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인데 다른 차들과는 달리 이 동반 녀석 쪽의 대시보드가 이렇게 경사가 좀 많이 져 있죠. 거기다가 이 위쪽은 또 약간 좀 턱이 져 있어 갖고 다른 차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고, 여기에 적용된 이 소재라든가 무늬도 좀 처음 보는 그런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실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수평적인 라인인데 차폭을 좀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지 송풍구부터 저쪽 끝까지 굉장히 좀 수평적으로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차폭보다는 좀 더 커 보입니다. 실내의 전체 레이아웃은 새로운 디자인인데 계기판과 이 모니터가 한 장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12.3인치 두 개가 이어진 디자인은 새롭게 선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커브드죠. 그래서 요 디자인은 KA가 거의 같습니다. 이게 돌출형이어서 그 위치 자체가 꽤 높고요. KA과 동일하게 이 패널 자체가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은 뭔가 굉장히 좀 견고하게 그렇게 붙어 있어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기아차와 거의 동일한데 이 차가 전기차라서 이런 세부적인 메뉴, 기본적인 메뉴는 아이오닉 5와 좀 비슷합니다. 여기가 지금 홈 화면이고 지금 배터리 89%가 충전이 된 상태죠.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 메뉴를 접근합니다. 아이오닉도 그렇듯이 기본 그래픽 디자인은 동일한데 이제 이 바탕화면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아이콘들의 디자인은 또 조금씩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적용된 주요 편의 장비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EV로 들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EV 관련 모드인데, 여기서 이제 충전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V2L이고요. V2L로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아이오닉 5와 동일하군요. 20과 80%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건 이제 방전 제한이고요. 그러니까 방전 제한 딱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EV 설정이 나오는데, 충전 목표 배터리 양도 이제 급속과 완속 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전류도 최대와 감소, 최소 세 가지, 윈터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모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기아차 그 하이브리드에도 있었죠. 그리고 후속 취침 모드도 있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차 운전과 관련된 주요 메뉴가 나옵니다. 요런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는 아이오닉 5와도 완전 다른 그런 디자인이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관련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관련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곧바로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모드도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군요. 이건 GV70과 동일하죠. 환경차에 들어가면은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를 강하게, 보통 부드럽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내비게이션 연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끄기까지 총 4가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증강현실 모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총 3가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사용, 일반, 증강현실. 그리고 영상 조정은 높이와 회전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들어가면은 테마 선택이 있는데,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고 드라이브온도 연동이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무드 조명 메뉴인데, 현대기아차가 무드 조명이 조금 인색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드 조명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요. 요 보시는 것처럼 송풍구 아래쪽과 대시보드 쪽 이쪽에, 그리고 이 그래픽도 기아차에서는 좀 처음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그리고 무드 조명은 야간 주행 중 밝기 감감과 과속 안내 연동, 그리고 드라이버도 연동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풍구 디자인은 조금 얇게 디자인 됐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공조장치 패널은 요거는 KA과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쓸 거 KA에서 좀 미리 보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KA과 인터페이스 동일합니다. 이 패널 하나로 그러니까 모니터와 공조장치를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KA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긴 한데, 사용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버튼을 한번 더 눌러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현대기아차 그 친환경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올리 버튼이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운전자 쪽에만 공조장치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불필요한 이제 에어컨이나 그런 전력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오닉 5와 기본적으로 이쪽의 디자인은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이 콘솔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간이 조금 줄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US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C타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플로팅 타입의 디자인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들, 그러니까 다이얼이나 이 시동 버튼 이런 거는 이제 기존과 그 위치는 비슷하지만 이 패널 자체가 허공에 붕 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거의 아이오닉 5만큼이나 이 아래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동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딱 이게 운전자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누르기가 좋은. 그리고 여기에는 통풍과 열선이 있고, 이 기어 레버 디자인은 이제 다이얼 방식인데, 다이얼 방식인 거는 이제 기존의 기아차도 흔히 보는 그런 방식이지만 디자인 자체는 또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카메라와 오토홀드 등의 버튼이 있고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기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시켜서 차 전체를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위에서 보는 탑뷰고, 작지만 이제 확대와 축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이콘 눌러서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이 패널 자체가 높아서 이게 위치도 가깝지만 뭔가 이렇게 손의 동선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기아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것도 좀 처음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심지어는 무선 충전 되면은 여기 이제 불 들어오잖아요. 이 불도 기존의 현대기아차와 좀 다르군요.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꽤 길고요. 여기에는 약간 좀 뭔가 비닐 같은데, 이렇게 열면은 차 크기 감안을 해도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괜찮은 편입니다. 운전대 디자인은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사이즈가 작게 느껴지고요. 요 하단 쪽의 디자인은 GV70 그 일반 모델과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운전대 디자인만 보면은 확실히 다른 그 GT가 좀 더 낫긴 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 누르기가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포크 그 인터페이스는 KA부터 제공된, 그러니까 ACC나 차로 유지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보인 기아차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괜찮긴 한데, 하이그로시는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이 일반 모델의 경우. 계기판 디자인은 그래픽이라든가 화질이 좀 눈에 잘 들어오는 좀 선명한 그런 느낌이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비슷한데 그 디자인이 좀 새롭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기아차에 비해서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트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고요. 디자인 바뀌는 그 전환 속도도 좀 꽤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디자인 밝기 조절과 파킹 브레이크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차는 GT 라인이고요. 이게 색깔만 좀 다르지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소재는 저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예뻐 보이네요. 기본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뭔가 이 소재 자체가 약간 좀 더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에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박스의 그 디자인인데, 아까 그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른 모형이었는데 이건 지금 약간 좀 대각선으로 직선이어서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시트의 기본적인 쿠션은 좀 푹신한 편입니다. 특히 지금 타고 있는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엉덩이, 그러니까 몸이 닿는 부분이 이게 가죽이 아니라 약간 좀 친환경 소재? 그런데 옷과의 밀착성은 괜찮고요. 시트 포지션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진 않아요.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시트 포지션 되게 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낮은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EV6에도 아이오닉 5처럼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편한 자세가 나오죠. 그리고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좌판의 길이가 조금 짧은 편입니다. 참고로 GT 라인은 저 일반 모델보다 실내의 소재가 조금씩 좋은데,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이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스웨이드예요. 여기 스웨이드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고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 예, EV6는 휠 베이스가 아이오닉 5보다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2열의 공간도 무릎 공간이 조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짧긴 짧은데 이 차만 놓고 보면은 2열의 무릎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대략 중형 SUV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렌토나 산타페 정도의 그런 무릎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전기차의 특성상 바닥을 굉장히 좀 평평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실제 보이는 그런 레고룸보다도 실내의 거주성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는 제가 조금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시트는 2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고요.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는 뒤로 좀 넘어가 있는 편입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공간 자체가 넓어서 이 아래쪽의 공간이 좀 제한적인 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굉장히 좀 평평하게 처리를 해놨죠. 그래서 실제 그 거주성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편의 장비가 없어요. 보통 US 단자가 여기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여기에는 없고요. 요 카니발처럼 이렇게 1열 시트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참고로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이 B필러에 있어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저 가운데 없기 때문에 저기가 조금 더 허전해 보이긴 하죠. 2열 유리는 원터치고요. 이렇게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EV6도 1열 헤드레스트의 그 모양이 약간 좀 옷걸이형, 그러니까 KA에서 선보인 것과 비슷합니다. KA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좀 그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죠. 예, 트렁크 용량은 유럽 VDA 기준으로 520리터입니다. 아이오닉 5가 531리터니까 그거보다는 트렁크 용량이 조금 더 작죠. 그리고 2열 시트를 저으면은 1300리터까지 늘어나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저으면은 굉장히 큰 용량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아이오닉 5처럼 이 리어 팬더 쪽이 이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침투가 돼서 보이는 것보다는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이오닉 5처럼 앞쪽의 트렁크 용량은 사륜과 이륜이 달라요. 이륜 모델의 경우에는 앞쪽의 트렁크가 52리터고요. 이게 만져보면은 이 앞쪽에 트렁크에 쓰인 플라스틱 지구는 이쪽의 그 재질도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는 사륜 모델이고요. 이 차의 그 앞쪽의 트렁크 용량은 20리터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20리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작아 보이죠.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GT고요. 확실히 GT 모델답게 이런 시트라든가 소재에서 좀 더 차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 GT 마크도 카본이고요. 가장 두드러진 거는 역시 운전대랑 시트죠. 시트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좀 더 본격적인 스포츠 시트고요. 보통 고성능 차에 많이 쓰이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입니다. 요 헤드레스트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걸기 쉬우라고 구멍도 나 있고 양쪽에요. 여기에는 GT 로고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형상 자체도 저 일반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좀 강조가 돼 있죠. 그리고 운전대 디자인도 좀 더 스포티한데 하단이 더 좀 많이 깎인 그런 디커 스타일이고요. 이 GT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 오른쪽에 저 GT 버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냥 시작차라서 저게 그냥 무늬만 만들어 놨어요. 실제 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EV6는 약간 좀 의외인 게 페달이 오르간 타입은 또 아니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EV6의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차후 시승회 또는 시승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